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위들의 주당 근로시간 그리고 최대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또 의료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병원장이 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공보위를 파견한 중수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당 근로시간과 최대 근로시간 이거는 지금 파견된 분들이 전공의는 아니기 때문에요. 전공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텐데 아마 지금 현장의 의료 상황이 매우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을 들이대기보다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장에 필요한 의료 수요에 맞추어서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대변인실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이 없으셔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YTN 김혜은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위들의 주당 근로시간 그리고 최대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또 의료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병원장이 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공보위를 파견한 중수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당 근로시간과 최대 근로시간 이거는 지금 파견된 분들이 전공의는 아니기 때문에요. 전공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텐데 아마 지금 현장의 의료 상황이 매우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을 들이대기보다는 이분들 이제 파견 기간이 한 달 4주로 그러니까 4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장에 필요한 의료 수요에 맞추어서 그 기존의 의료진들과 원팀이 되어서 좀 일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의료사고 책임이나 이런 것도 기존 의료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료진이 이제 의료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 당연히 의료기관과 해당 의료진 책임하에 이것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료 사고를 책임지는 그 보호 장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다음 JTBC 강나연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부 대응이 강제노동 금지 조방에 위배된다는 건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그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그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을 제외를 요건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금 현재 우리 상황 이것이 지금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실제로 진료 차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제 그 레터가 접수가 되면 필요한 조치들이 ILO에서 있을 텐데요. 그 의사결정까지는 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강나연 기자님의 다음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게 3월 19일이면 한 달이 되는데요.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수리가 안 되더라도 자동으로 서식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은 어떤 것일지요? 정부도 민법상 진위가 아니라 사직 의사 자체가 무효라서 한 달이 지나도 관계없다고 설명해 왔는데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도 결국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이거는 제가 초기에도 브리핑에서 좀 답변들이 몇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민법 제 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법의 660조는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근데 이제 전공의들이나 전공의들은 뭐 4년이라든지 단연이라든지 이렇게 그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되어서 동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8월 18일을 전후해서 3월 2월이죠. 2월 20일을 전후해서 저희가 진료 유지 명령과 함께 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공법상의 즉 의료법상의 진료 유지 명령을 받아서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게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그 부분은 아마 내일이나 이렇게 해서 좀 더 명확하게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나연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공공병원이 의사를 신규 채용하면 월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최대 1,800만 원의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채용되면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비상진료 체계 하에서만 유지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기준이라는 게 뭘 질문하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최대치가 1,8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뭘 질문하신 건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좀 필요하면 질문을 주시고요. 이 대책은 이제 정부의 예비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 예비비는 이제 지금의 심각 단계 현재 지금 그 위기 대응 심각 단계 아니겠습니까? 위기 대응 심각 단계에서 비상 대응 체계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제 위기 상황이 벗어나고 평시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것은 없어지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네, YTN 김혜은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국립대 의대 교수의 채용 절차를 4개월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속도를 내는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앞당겼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죄송합니다. 정부에서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도 이제 1월부터 이제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정식 채용이 되는 것인데 저희 정부가 이미 국립대 교수 1,000명의 단계적 확충을 발표하였고 그 방침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연도별로 몇 명씩 할 것인지 이런 이제 세부의 의사결정이 남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장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현장의 요청 사항은 가급적이면 좀 신속하게 확정을 지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절차를 미리 확정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결정이 되면 그때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이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